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0월 5일인데요 이 정권은 끝났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끝났어요. 왜 이 정권이 안 무너지는가? 문시족의 결집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게 아니고 보수 우파의 분열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고고TV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난감해요. 그 보수 우파 유튜버들과 국민의힘 강성 TK 일부 수구 꼴통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겁니다. 포용을 할 사람만 포용을 하고 절연해야 돼요. 그러면 급속히 이 정권의 동력은 상실되고 국민의 힘으로 모일 것입니다. 야권으로 모인단 말이죠. 오늘도 리얼미터가 조사하는 거 보면은 더블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더블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1, 2%씩 빠지죠. 근데 더블당 지지율은 빠지면은 열린민주당 쪽으로 갑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 빠지는 것은 무당층으로 가버립니다. 그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주당 지지율은 안 빠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열린민주당과 왔다 갔다 하니까. 어제 노영민이가 나와가지고, 그 8.15 대집회, 8.15 대집회도 아니죠. 한 4, 5만 모였죠. 그때 정광훈하고 기독교 세력하고 우파 유튜버 세력이 정광훈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수십 명이 나왔음에도 광화문에 나온 것은 무조건 잘못됐고 정광훈을 팔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이댄 우파 유튜버 세력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무조건 잘못됐어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국민들한테 비호감의 극으로 와서 지지율이 아직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8.15 집회 이후에 지지율을 빠지는 것을 보고 한 2, 3개월 후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9월 10일, 10월 10일, 11월 15일 아직 반등이 요원하게 나거죠. 그 과정에 있어서 홍준표나 장제원 같은 애들이 계속 조경태 같은 애들이 국민의 힘을 저와해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파 유튜버들도 전부 다 국민의 힘은 좌파다, 이중대다, 엑스맨이다, 문재인의 따가리다 하고 방송을 하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국민의힘이 크게 잘못하는 게 없어요. 압도적인 의석에 밀려가지고 투쟁성이 좀 부족한 건 맞아요. 투쟁성은 부족한 건 맞는데 그거 어떻게 초선들이 60%가 되는데 이제 초선들 들어온 게 이제 6개월, 7개월 뿐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조수진이라든가 권희숙 같은 경우에 화려한 활약을 하고 있죠. 쟤네들은 초선이라는 애들이 완전히 거짓말과 난동과 궤변만 들어오는 데 반해서 직설짓고 논리적으로 조수진과 권희숙이는 잘 하고 있죠. 어제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형편없이 되고 야권이 지금 지리멸멸하고 이합 집산도 안 되고 분산하다 보니까 안철수는 밖에서 버티고 있고 그죠? 형편없는 게 금태섭이가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시민 후보로 들어온다는 자체가 저는 치욕이라고 봅니다. 보수 진영에서 8년 동안 민주당에 충성하던 애가 범야권 시민단 시민연합이나 그래도 주류는 국민의힘인데 여기 들어와서 서울시장 후보를 노린다? 그건 치욕이에요. 문호를 개방하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찾을 때까지 찾아보자. 자, 김용태가 참 좋은 말을 했어요. 그 김종인 씨를 만나가지고 서울시장 잠재적인 후보들이라든가 중진들을 모아놓고 김종인 씨가 밥을 먹을 때 김용태가 시민 후보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거 그거는 맞아요. 오늘 영상은 그게 아니고 왜 이것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살인자로 무는가? 8.15 집회 잘못됐다 그랬죠. 그러나 거기 나온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노영민의 말은 누구죠? 누구의 말이죠? 김대중의 말이죠. 그죠? 김대중의 생각과 현재 상태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한테 설명하는 자리니까 문재인 말고 같다. 그 8.15 집회 시위에 참석한 국민들을 살인자라고 한 것은 이건 언어 도단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래 나중에 이 친구가 말을 바꾸는 것이 주동자들은 살인자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다. 응?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7명이 죽었다. 광화문 집회에서 때문에 600명의 확진이 나오고 7명이 죽었다. 반성해야 돼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코로나 죽은 사람이 광화문 사태 때문에 광화문 8.15 집회 7명 죽었지만 그 이후에도 또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놀러 가고 에버랜드 가고 학원 다니고 그렇죠? 동네에서 양로원 가고 병원에 입었다는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그런 병원과 놀이터와 그런 사람도 다 살인자 아닌가 이렇게 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영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말이야 국민을 능멸하고 진영 논리로 이렇게 자기 편만은 옳고 상대편은 옳지 않다 시위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정권은 끝나가는 정권이에요. 아니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8.15 집회 그건 진짜 비호감이었고 국민한테 아주 막 난장판을 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자란 말은 너무하다. 응? 얘네들이 어제 조수진이 같은 경우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이지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보장하라는 메시지를 줬다 하고 노영민한테 물어봐요. 조수진이 그랬더니 끝까지 말을 안 해. 인사와 관련된 것은 말을 할 수 없다. 이때까지 인사와 관련된 것을 얘네들 엄청나게 말했잖아요. 누구는 잘된 인사고 그건 대통령의 이념과 뭐를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5번이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국민을 아주 졸로 본다는 것이죠. 하나하나가 이 정권은 끝난 정권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말하는 게 뭐야? 윤석열 총장, 윤석열 자신이 야권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민망할 것 같다. 민망하긴 뭘 민망해 이 사람아. 윤석열은 지금 즐기고 있어요. 응? 민망하지가 않고 윤석열은 야권 대권 후보를 떠나가지고 그까지 욕심을 난 안 된다고 봐요. 추미애를 치고 문재인을 친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최재형이가 월성 1호기 감사를 했는데 애기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대로 발표도 못하고 다 숨겨버리고 그 공무원들 문서 파기하고 문서 감춘 공무원들을 고소도 못하잖아요. 딸랑 2명만 갖다가 징계 견책을 해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나 하여튼 검찰은 윤석열 검찰이지 추미애 검찰은 아니지. 오늘 산업은행 수색을 들어가요. 탈원전 관료 한수원 산업은행 한수원 수색에 들어가 버려. 친다는 거지. 국민의 양심과 행동에 따라 검찰은 움직여 주겠다는 거죠. 아무리 문재인이가 검찰 수족을 다 따려냈지만은 이건 큰 흐름이 지금 가는 거예요. 친다. 국민이 문재인과 이 비루하고 부정과 부패와 암흑의 정치를 구사하는 문재인 정권을 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얘네들이 그 유은혜 같은 경우도 관사를 갖다가 지가 지가 그 뭐야 지 선거를 도왔던 애를 갖다 관사에 살거했고 또 그 연구관이라는 애는 연구관이든 뭐든 몰라 나도 걔가 말이지 업체 돈을 받아서 북유럽 출장을 갔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이거 전부 다 권력비리라는 거지 이런 게. 근데 너무 많이 터져 나오니까 이런 사태가 너무너무 많이 터져 나오니까 한 건 한 건마다 직격탄을 먹이는 사건이라고 이 문재인 정권 그 4년 동안. 근데 국민들이 무감해졌다는 거야. 아주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죠. 그리고 공수처를 갖다가 지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통과시켜서 공수처장을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따로 다뤄야 돼요. 이런 문제는. 공수처 문제는. 공수처장들을 전부 다 난 안 해, 난 안 해, 난 안 해. 내가 왜 거길 들어가냐? 그 자체가 비합법적이고 비법적인 거고 옥상 옥이고
내가 왜 들어가서 문재인 정권 말기에 공수처장을 맡아가지고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냐고 공수처장 후보들이 다 손살을 치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얘네들은 지금 하려고 또 덤벼들어요. 이 모든 것들이 비법적이고 비합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불법적이라는 거지. 어? 아주 머리가 치끈치끈 아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지금 현재 이게 이른의 민주당 떨거지 애들이나 그 다음에 이 노영민이나 이게 청와대 애들이 요번에 청와대 애들 국정감사 자료에도 실무자들은 하나도 안 나왔죠. 그리고 민정수석 애들도 안 나왔죠. 민정 라인도.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야권이 분열돼서 그러고 타겟을 잘못 정해서 그래요. 타겟을. 문재인의 실정을 갖다가 비판하려면 응집된 세력으로 확 몰고 가야 되는데 대선 주자가 없더라도 김종인 씨 따로 주호영이 따로 그 다음에 국민의힘 개혁주의자 합리적인 보수 따로 TK 일부 수국골통 플러스 쓰레기 우파 유튜브들 따로 이렇게 했으니까 국민들이 대단한 비호감을 갖고 있어요. 너무너무 심하게 갖고 있다고 국민의힘 그 수국골통 돈벌이 유튜브들 때문에. 돈벌레 유튜버들이 지금 등을 기대서 돈 빨아먹는 거는 국민의힘이에요. 문재인을 난타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유승민, 김종인 씨, 김종인 어른, 유승민, 김무성, 김세연, 이준석 아직까지도 그걸 빨아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합리적인 개혁주의자들이죠. 보수 쪽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그 사람들을 난자하면은 우르르르르 몰려가서 좋아 쫓아내야 돼 잃어버리니까 국민들은 다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안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논리를 네이버 댓글에 가서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좌파나 중도 보수층이 우파 유튜브를 안 볼 리가 없어요. 과거에 한두 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 그게 지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주호영이 같은 경우가 지금 어제 말하기를 윤석열은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대권 주자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해버리죠. 근데 안철수하고 금태섭이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우파 유튜버 TK 세력이 비토를 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파 유튜버라는 게 윤석열만 나왔다 하면 그냥 그 썸네일 그 이상하게 올려가지고 돈 벌어 먹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야. 그런데 주호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강성당원 입장을 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의연한 거를 원해요. 국민들은 국민의 힘이 의연하고 승리 할 수 있다. We can do it. 그걸 원하는데 자꾸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한다고. 쉽게 말해서 외곽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안 나왔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기존 당원이나 기존 정치인 중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는 시민 후보까지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후퇴를 하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한테 여론조사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선 후보를 갖다가 100% 여론조사를 줘야 돼요. 80%가 줘도 안 되고 90%만 줘도 안 돼요. 그 10%가 깽판을 친다니까. 그게 인터넷 언론 기사에서 계속 나오고 그거를 갖다가 그냥 호기심 기사에 실린다니까. 100% 주고 끝내야 돼. 솔직히 서울 경기에서는 국민의힘 당도직 싹 없어졌어요. 없어졌잖아요. 그걸 부정하시는 분은 안 돼. 그래도 난 70살이야. 나 거기 당원이야.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서울시장이 구청장이 25개 중에서 24개가 민주당 애들이고 조원이 하나 있고 그렇죠? 또 서울시 의회, 구의회, 또 뭐 동의회 이런 거는 90% 이상이 민주당 애들인데 그 어떻게 선거운동할 텐데. 그러니까 시민 후보를 갖다가 영입하고 야권 연대하는 거 맞기는 맞아요. 그러면 들여와라.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을 하라 이건데 지금 주호영이나 그 일부는 윤석열은 빼고 다른 사람만 하겠어.
대권이든 서울시장이든 그걸 누가 국민이 인정해줘요? 윤석열이 곧장 대권이 안 가더라도 대권까지는 욕심 없을 거예요. 윤석열을 앞에 놓고 러닝메이트로는 최소한 뛰게 할 그런 외연 확장을 하고 전략을 그렇게 크게 구사해야지. 현재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는 물론 거품이긴 하겠지만은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윤석열은 안 돼. 우리끼리 할 거야. 정치를 몰라. 뭐 안철수는 언제 정치 알았나? 안철수가 정치를 몰라가지고 8년 10년째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고생하고 있는데 안철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자꾸 패배주의적으로 자기들이 쪼그라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강성 쪽에서 왜 자꾸 그 김종인 씨는 마이너스 정치를 하느냐, 누구 되고 누구는 안 된다 하느냐. 그건 이유가 하나예요. 김종인 체제 너희는 구세력이고 국민이 벌써 몇 번을 버렸다. 그러니까 참신한 확장성 있는 후보를 데려올 때까지 데려와 보자. 그리고 같이 경쟁을 해라. 이건데 그걸 곡해하고 있어요. 주호영이마저도. 어떨지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영민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저는 정광훈 세력을 우파라고 안 봐요. 정광훈은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문재인 반대, 박근혜 복권, 박근혜 사면, 이런 걸 외치는 사람, 한미동맹, 반중 친미, 이런 걸 외치는 사람 나 우파라고 안 봐요. 문재인한테만 반대하면 우파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영민이가 8.15 집회에 나온 그 시위대는 살인자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그 친구들을 끊어내지도 못하고 포용하지도 않고 어정쩡하고 그냥 그렇게 가려는 거 아니냐. 너희 국민의힘은 살인자들을 갖다가 비호한 그 당 아니냐. 이런 형편없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끊어낼 거 끊어내고 먹을 거 모아야 됩니다. 그거 TV가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유튜브를 한 1년 반 하다 보니까 대충 감이 다 잡히고 다 나와요. 그거 TV 직관으로 방송하는데요. 직관이라는 것은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논리도 있어야 되고. 형편없는 나라에 살고 있어. 국민으로 하여금 시위를 하든 안 하든 그 평화 시위였잖아요. 불법이지만 평화 시위였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살인자다 이러는 놈을, 이런 정권을 언제까지 봐야 될 거냔 말이지. 그죠? 이 정권은 끝났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라 자꾸 분열하고 분화하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다 보니까 특히 유튜버들 그 광화문이란 게 뭐예요? 유튜버들이 전부 다 그 백여개 가서 카메라 들이대고 말이야. 광화문 대혁명 100만 모였다. 200만 모였다. 문재인 끝났다. 일반 국민들이 그런 거 좋아하겠어요?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는 방송들인데 이 코로나 정치를 빨리 끝내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이어명이었습니다.